안녕하세요. 당귀다 TV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소식은 이겁니다. 일본의 새 총리가 던진 딱 한마디가 지금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른바 다카이치 톡트린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될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일본의 새 총리 다카이치 사나이입니다. 뭐랄까 취임하자마자 아주 강력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죠. 바로 이 발언인데요. 독도는 역사적으로 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라 공식 석상에서 나온 완전히 계산된 발언입니다. 아니 근데요, 총리가 되자마자 왜 저렇게까지 센 발언을 하는 거죠? 도대체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인물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길래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냥 발언 하나만 봐서는 안 돼요. 그녀의 생각, 즉 다카이치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걸 세 가지 핵심 기둥으로 딱 나눠서 봐야 합니다. 자,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국주의적인 영토 야망. 두 번째는 과거사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역사 수정주의. 그리고 마지막은 군사 개입도 망설이지 않는 군사적 강경 노선입니다. 이 세 가가 그녀의 정치 철학을 딱 바치고 있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가져도 괜찮은 생각인가? 좀 의문이 드네요.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영토 문제입니다. 특히 독도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요, 아주 오래됐고 또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다카이치는 이미 2006년에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때 롤모델로 삼았던 게 바로 영국의 대처 총리가 벌인 포클랜드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군사력을 동원해서 영토를 되찾아와야 한다는 거죠. 잠깐만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영국은 포클랜드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뺏긴 거지만 일본은 단 한 번도 독도를 실효 지배한 적이 없잖아요. 이건 그냥 제국주의 관점에서 남의 땅을 뺏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리의 발언이 그냥 한번 툭 뱉어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06년에 무력 탈환 주장을 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급을 보내겠다고 공약하고, 그리고 최근 총리가 돼서 공식 발언을 하기까지 거의 20년에 걸친 집념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발언을 보니까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른다는 표현까지 썼네요. 기어오른다라니, 이건 외교적인 언어가 아니잖아요. 상대를 완전히 얕잡아보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대결적인 언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토에 대한 야욕은 그냥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두 번째 기둥, 바로 그녀의 독특한 역사관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역사입니다. 다카이치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공식 사죄했던 무라야마 다마에 대해서 멋대로 사과하면 곤란하다면서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과거사를 반성하는 태도 자체를 스스로를 학대하는 역사관, 즉 자학사관이라고 비난하고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꾸준히 옹호해왔죠. 영토 문제의 역사 문제만으로도 정말 심각한데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인 안보관은 또 어떤가요? 그건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일본의 존립이 걸린 위기 사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거고요. 동아시아 전체를 군사적 긴장 속으로 확 몰아넣는 발언입니다. 아니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국제회의에서는 중국과의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가 일본에 돌아오자마자 그 말을 뒤집는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외교 파트너로서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드네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다카이치의 이런 생각들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아주 심각하고 현실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지정학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첫째, 독도랑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얼어붙을 수 있고요. 둘째, 대만 문제에 공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이로 인해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미일 안보 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다는 점이죠. 그럼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일본 내부에서는 다들 찬성만 하는 분위기인가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타카이치의 이런 강경 노선이 일본 외교의 급소, 다시 말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외교 정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외무성 내부에서도 경고음이 떠져 나왔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니 비유가 정말 강력하네요. 그러니까 자국 외교관들조차 총리의 생각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안보 협력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인정하는 셈이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도대체 어째서 일본 사회는 이렇게 강경한 인물이 총리가 되는 걸 용납하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복합적인 국내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일본 사회의 집단적인 불안감. 둘째,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경제 침체로 인한 상실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불안감을 이용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이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은 일본 외교에서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녀의 생각은 더 이상 숨겨진 의도가 아니라 명확하게 선언된 행동 계획인 거죠.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일본이 과연 변할까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드러난 일본의 새로운 강경 노선이라는 이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게 되겠네요. 오늘 분석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당신의 귀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식과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귀다TV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